안녕하세요, 따스쌤입니다. 오늘도 앤디북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에서 그림책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교과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인 운동, 그리고 악기, 그리기에 대한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주제가 왜 많이 나오냐 하면 취미를 묻고 답하는 것. 내가 뭘 하기를 좋아한다. I like playing the piano. I like playing soccer.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너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school? 이라고 하면 I'm going to practice soccer. I'm going to practice the violin.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주 많이 대화를 나누는 주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단원에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운동과 관련된 그림책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스포츠 데이, 운동회나 체육대회에 관한 그림책인데요. Maze's Sports Day입니다. 여러분은 운동회 때 어떤 종목을 해봤나요? 라고 아이들과 질문하시면 아이들이 뭐 릴레이 달리기요, 아니면 뭐 줄다리기요,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이 책에는 몇 가지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메이지와 친구들이 스포츠데이에 온 장면입니다. 이 팀은 블루팀과 레드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청팀, 백팀 하거나 아니면 청팀, 홍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이들과도 어떤 팀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여기 특이한 게임이 있는데요. wheelbarrow, 이렇게 정원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카트 같은 게임, 카트를 흉내내는 게임. 그 다음에 hula hoop and sack race, 자루에서 뛰기. 그 다음에 three-legged race, 이렇게 우리도 2인 3각 경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get dressed up silly race, 이렇게 가장무도회처럼 여러 가지 커스튬을 차려입고 행진한다거나, 역시 뭐니 해도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릴레이 레이스죠. 계주 이어달리기 게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표현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종목 이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basketball, soccer, baseball, 풋볼이 있는데요. 이 공 모양을 따서 만든 예쁜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들은 공 모양을 따서 만들었는데 표지도 촉감이 마치 그 공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책 안에는 이 경기를 진행하는 코트나 필드의 모습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공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드리블 하는지, 패스하는지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o score, 점수를 내려면 the player must shoot the ball through the hoop. 후프에 공을 넣어야 되는데 this is called a basket. 이거를 basket이라고 한다. 이런 간단한 설명도 담겨 있어서 내용도 쉬우면서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책입니다. soccer ball 책에는 보면 이렇게 심판이 가지고 있는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심판은 referee라고 하는 표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을 차는 종류인 프리킥, 그리고 페널티 킥, 코너 킥에 대한 설명도 있어서 특히 영어는 조금 재미없어 하지만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주 좋아하면서 볼 것 같은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볼 책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필드, 마운트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각 포지션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구의 심판은 umpire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좀 더 다른 표현이 잠겨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풋볼 하면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커를 풋볼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풋볼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공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소 우리에게는 생소한 풋볼 필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바로 풋볼 플레이어의 모습이다. 이런 것도 그림책으로 보여주시면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킨 시리즈가 있는데요. My Football Book, My Basketball Book, My Soccer Book이 이 책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풋볼과 사커 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려 할 때마다 보여주시면 좋겠고 이 안에도 이런 필드,
이름이라든지 여기 포지션의 이름들이 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설명하는 책을 만들기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각각 플레이어가 몇 명인지 비교되어 있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필드나 이 코트는 어느 종목을 위한 코트인지 알아보는 융합교육의 주제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그 주제가 나올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he Ball Book이라고 해서 여기는 또 다른 다양한 공들이 나오는데요. 큐볼 and poolball, 당구공과 포켓볼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려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보통 poolroom이라고 하면 포켓볼을 치는 장소인데 poolroom이라면 수영장이 있는 장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그런 친구들이 많나 봐요. Pool is a game not played in the water. 네, 물에서 하는 게임이 아니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n which one ball hits the others. 한 공이 다른 공을 쳐서 하는 게임이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공에 대한 이런 특징, some balls sink and some balls float. 이렇게 물놀이공과 볼링볼 이런 특징을 비교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노우볼 같은 공도 여러분이 뭉치기 전까지는 그냥 눈이었어.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공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의 주제에서 활용하시기 좋은 그림책 소개해 드려 보았고요. 이런 공을 다루는 구기 종목을 아주 간단한 표현들로 책으로 엮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soccer game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We start the game. 네, 우린 게임을 시작했어요 하고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어떤 장면들을 펼치는지 나오는데 we dribble, we pass 굉장히 간단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관련된 주제에서 표현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기 좋은 책입니다. The ball goes in. 그래서 goal in이 됐죠. 이런 식으로 쉬운 표현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좋은 soccer game 책이고요. 이 책은 역시나 너무 재미있는 Elephant and Piggy 시리즈 중에 Watch me throw the ball 이라는 표현인데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throw와 catch라는 표현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배우고 나서 예시로 한번 이게 어떻게 스토리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엘리펀트가 공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힘이 좋으니까 던지기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을 던진 것을 피기가 주워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I'm very good at throwing. 네,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책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좋겠죠. 와우! 피기가 자기도 공을 던져보고 싶어 하는데요. The pig is throwing 하고 엄청난 각오로 표정을 보시면 엄청난 각오로 공을 던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이 핑 하고 여기로 떨어지네요. 네, 거꾸로 공을 놓쳐서 플롭 하고 여기로 떨어집니다. 엘리펀트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당황하다가 너 공 여기 있는데? 라고 말했더니 내가 너무 멀리 던져서 보이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펀트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I threw the ball all the way around the world 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분명히 던졌으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왔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공 던지기에 관한 재미난 책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목표 표현도 확인해 보시고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에서 태권도도 많이 나오는데요. 태권도를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나타낸 책이 있습니다. 태권도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태권도 동작이 쉬운 영어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We hit, we chop 하면서 아이들도 딱 보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we spin, we kick 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읽기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책이고요. 이번에는 태권도를 주제로 창작 그림책을 우리나라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가 태권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판을 파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She imagines a board.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 둘이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라고 영어 발음으로 쓰여져 있고요. Through grandma's favorite rice crackers. 네, 쌀과자에다가 파격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and almost through the paper towel roll. 종이 티슈 롤에다가도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가서
자신 있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도 태권도 시험과 관련된 좋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Yumi demonstrates her punches and kicks.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판을 쪼개는 아주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태권도를 소재로 하기도 했고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이라서 아이들이 또 흥미진진하게 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악기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형식이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I am the Music Man 이라는 책은 노래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악기 이름을 영어로 외우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특히 악기 이름은 또 영어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am the Music Man, I come from down your way and I can play. What can you play? I play the piano.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piano 그리고 색소폰, 이런 트럼본 이런 악기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래로 재미있게 악기 이름을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 역시 Barefoot Books 시리즈도 또 노래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흥겹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 Barefoot Books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영상과 노래를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영상과 노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활용하시기가 좋고요. Creepy Crawly Calypso라고 해서 이번에는 벌레들이 악기 연주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First부터 10th까지 나오는데요. 여섯 번째는 이 개미 군단이 bearing tiny flutes, 플루트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역시 노래로 되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Seventh come the ladybugs drumming their guitars. 이번에는 무당벌레가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쭉 악기들이 나온 악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주제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좋고, 그리고 이 악기들의 이름을 실제로 문장에 써서 I like playing the 라는 문장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소개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 칼데코 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진진 A Violin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악기들을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rench horn, 금관악기도 많이 나오고 현악기도 나오고 하프도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오케스트라의 장면이 딱 세팅이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The orchestra comes in the hall. They are on the stage. We see them all. The cello, harp and clarinet. 모든 악기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고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칼데코상 수상한 책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운드북을 두 권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책들은 실제로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 별도의 자료 없이도 선생님께서 바로 누르시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책이라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Poppy and the Brass Band에서 금관악기가 나오는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An ostrich with red boots is playing the clarinet 해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여기 버튼 누르시면 네, 영상으로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악기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Walking a tightrope and playing a trumpet too. 네, 타이트로프에 외줄타기를 하면서 연주를 하는 코끼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악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모두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운드북인데요. Welcome to the Symphony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기 소리도 소개를 하고 악기 이름도 소개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휘자, the conductor 이라는 표현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악기들이 the strings, 현악기 이런 이름으로 한꺼번에 violins, violas, cellos 이런 식으로 현악기가 묶여서 소개되고 목관악기, 금관악기가 묶여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소리를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첼로 소리였는데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흥미진진하겠죠?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융합 주제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사랑스러운 엘리펀트 앤 피기의 악기를 주제로 한 책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isten to my trumpet. 어느 날 피기가 엘리펀트에게 트럼펫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문장입니다. Do you want to listen to my trumpet? 내 트럼펫 연주 들어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Yes, please! 아주 기대에 찬 엘리펀트의 표정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피기는 아주 신나게 연주를 하는데 blap, zap, blap, blonk 이렇게 엘리펀트가 너무 놀라는 표정이죠. 그래서 자꾸 엘리펀트한테 피기가 자기의 연주를 평가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펀트가 거짓말은 하지 못하겠고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못하겠어서 너 트럼펫이 굉장히 샤이니하구나 뭐 이런 칭찬이던가 아니면 트럼펫을 굉장히 잘 잡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피그가 계속 재촉을 하니까 그런데 피기 그 너의 연주는 that was not music 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미안해하는 표정이죠. 그런데 피기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Gerald, You think I am trying to make music? 제럴드, 너 내가 음악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피기는 무엇을 한 거일까요? 뒷장면이 궁금하시죠? 네, 뒷장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피기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힌트는 코끼리를 흉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리기를 주제로 한 책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기 주제로 한 책들은 그림 그리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창의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먼저 The Dot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종이를 선생님께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이 빈 종이를 보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a polar bear in a snowstorm. 눈폭풍이 부는 곳에 있는 polar bear, 북극곰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Very funny 하면서 아이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끄적여 보렴이라고 했더니 아이가 반항심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점 하나만 딱 찍어서 그림을 제출을 합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그 점 하나만 찍혀있는 그림을 금빛 테두리에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해두신 겁니다. 그것이 계기로 돼서 아이는 다양한 점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작은 점, 큰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점, 여러 가지 형태의 점. 어떤 건 원에 그리지 않았는데 결과물은 원 모양처럼 보이는 그림.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가능성을 봐주신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피처 레이놀즈 작가님의 시리즈 책인데요. 이번에는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형이 와서 이 아이의 그림을 보고 너 그 그림 뭐야? 잘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형태를. 뭐야? 그래서 아이가 토라져서 말을 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그림을 정확한 형태로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형태로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방에 갔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여동생의 작품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동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약간 꽃병처럼 생겼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se-ish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 아이는 이제부터 정확하게 그리기보다는 그 느낌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제목이 너무 재밌습니다. Tree-ish, house-ish, boat-ish 네, 이렇게 집스러운 아니면 배스러운 이런 걸로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발전이 돼서 감정까지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Peace-ish, silly-ish, excited-ish 이런 식으로 아주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특히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도 훌륭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좋은 그림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또 유명 작가님이신 앤토니 브라운 작가님의 Fairy Tale이라는 책인데요. 이번에는 이 곰이 매직 펜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만나니까 어떤 그림을 매직 펜슬로 그려주는데요. Take a look at this 하면서 무엇을 그렸을까요? 엄청 큰 돼지를 그려서 늑대를 상대를 하게 합니다. 다음에는 giant, 거인을 만났는데요. 이 곰은 무엇을 그려서 어려움을 헤쳐나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매직 펜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한번 같이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직 펜슬을 가진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요. 해롤드라는 아이의 시리즈물입니다. 이 작가님이 굉장히 작품이 많으셔서 이렇게 시리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좋은데 두 가지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Harold and the Purple Crayon. 해롤드가 밤에 산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그리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서 길을 그립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숲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숲도 그리고 이번에는 피크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피크닉 자리를 그려서 또 피크닉을 합니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매직 크레용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어느 순간 절벽에 다다라서 절벽 끝을 미처 그리지 못하고 쭉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면서 무엇을 그렸을까요? 네, balloon을 그려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이런 모험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직 크레용처럼 퍼플 크레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롤드의 또 다른 책인데요. 이것은 ABC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너무 창의적이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림 C를 케이크 모양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T, telescope라고 해서 뭘 보고 있냐면 U is for Uranus 해서 행성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매직 크레용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모험을 하는 장면 담은 책들 소개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정말 멋진 책의 시리즈인데요. 이 책들은 국어 교과서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이 없는 그림책인데 여기도 매직 크레용 내용이 나와서 같이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Journey라는 책에서 아이가 집에서 너무 심심하게 있었는데 매직 크레용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리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답답한 벽에다가 문을 그려서 나가보니 이렇게 숲속에 강이 있었어요. 아이가 배를 그려서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끊어진 다리로 떨어지려고 하자 역시 무엇을 그렸을까요? 에어 발룬을 그려서 탈출을 하죠. 마지막에 문을 그려서 나왔는데 보라색 매직 크레용을 가진 또 다른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뒤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매직 크레용을 가지고 연결된 시리즈의 책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 책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빈 장면에 글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포스트잇으로 말풍선을 써서 붙여보고 읽어보는 활동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남자아이가 비가 오는 걸 확인하고 Look, it's raining 이라는 대사를 써본다든지, 이 장면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자아이는 이렇게 오리발과 머리에 쓰는 것, 그리고 남자아이는 문어를 그리는데요. 이렇게 We made it! 이런 대사라던가 붙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멋진 그림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담은 책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술 도구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들을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The Day the Crayons Quit. 네. 크레용들이 지금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저는 펼쳐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어느 날 덩컨이라는 이 주인공 꼬마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기 앞으로 이만큼 묶음의 편지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빨간색 크레용이 쓴 글인데요. 뭐라고 썼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Hey Duncan, it's me, Red Crayon. We need to talk.
우리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 You make me work harder than any of your other crayons. 너 나를 다른 크레용보다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니? All year long, I wear myself out coloring fire engine, apples, strawberries, and everything else that's red. 너무나 많은 파이어 엔진을 비롯한 레드 띵들을 그리느라 바빴는데 심지어는 even on holidays. 할리데이도 그린다고 합니다. 누구? 산타클로스를 할리데이에 그린 거죠. I need a rest. Your overworked friend. Red crayon. 이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너무 창의적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레드 크레용이 그치지 않고 모든 크레용들한테 받는데요. 이번에는 그레이 크레용이 무엇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죠? 이걸 보시고 떠오르실 것 같아요. Duncan, gray crayon here. You are killing me. 넌 나를 죽이고 있어. I know you love elephants. 덩컨이 코끼리를 좋아하나 봐요. And I know that elephants are gray. 코끼리가 회색인 거 알지? But that's a lot of space to color in all by myself. 혼자 다색칠하기엔 너무 몸집이 큰 거 아니니, 엘리펀트가. And don't even get me started on your rhinos. hippos and humpback whales. 심지어는 rhino, 코뿔소와 그 다음에 humpback whales 그리고 고래 그릴 때도 히포 그릴 때도 나를 쓰지 않느냐. You know how tired I am after handling one of those things. Such big animals. 이런 큰 동물 그리는 것 좀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baby penguins are gray, you know. 아기 펭귄도 그레이잖아. So are very tiny rocks. 작은 돌멩이나 조약돌도 pebbles 그레이잖아. 왜 이런 것만 그리는 거니? 라고 그레이 크레용이 말하는데요. 너무 재밌죠. 이런 걸 오렌지도 쓰고 오렌지는 또 뭐라고 썼을까요? 다른 크레용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덩컨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미술 작품을 제출할 때는 덩컨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비 펭귄 보이시죠? 그레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베이비 펭귄 했고요. 이 고래, 험백 웨일은 주황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when Duncan showed his teacher his new picture, 선생님께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she gave him an A for coloring. 컬러링에서 A를 줬고요. 그리고 and an A plus for creativity. 창의성에 A 플러스를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려 봤고요. 마지막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When Pencil Met Eraser 시리즈 책입니다. When Pencil Met Eraser, When Pencil Met Markers, When Glitter Met Glue라는 시리즈 책인데요. 네, 요거 학용품 시리즈 소개해드릴 때도 한번 보여드린 책입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연필과 지우개가 만났는데요. 이 연필은 지우개를 만나기 전에 아주 이렇게 빽빽한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개가 나타나더니 이 지우개는 성격이 되게 쿨하고 걸걸한 스타일입니다. What you doing?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지우개가 허락도 안 받고 그림을 슥슥슥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더니 말하는 대사가 명언입니다. Look! Now you can see the sky. 봐봐, 너 이제 하늘 볼 수 있어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펜슬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죠. 그리고 또 펜슬이 빼곡하게 언덕을 그려놓는데 거기다가 또 지우개가 막 지워서 산책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봐봐, 너 이제 산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필과 지우개가 결국에는 찰떡궁합이 되어서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린다는 스토리였는데요. 그렇게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다가 갑자기 이 퍼플 마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라색 마카펜은 뭔가 이 틀 안에 색칠을 잘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막 튀어나가고 막 이상하게 색칠이 되는 친구인데 이 마카펜 세트 안에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퍼플 마카를 구박을 합니다. 야, 너 색칠도 잘 못하고 맨날 튀어나가고 왜 그래? 그런데 이 퍼플 마카가 지우개와 연필을 만나서 그게 괜찮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나게 지우개와 연필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마카펜들이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우리도 같이 그리자 하면서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퍼플 마카가
또 이렇게 만듭니다. 그림에다가 다른 곳을 이렇게 색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드 마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Wait, you colored outside the lines again. 너 또 선밖에 색칠했잖아. Is that a mistake? 옆에서 또 실수한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펜슬과 지우개가 아니야, 그거 실수한 거 아니고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There are no mistakes, only happy accidents. 이러면서 이런 화살 불출하는 모양을 위에다 그려주면서 이런 우연히 이렇게 happy accidents야 해줍니다. 그래서 다 행복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림책뿐만 아니라 굉장히 삶의 지혜도 가져다주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When Glitter Met Glue라는 책인데요. 이번에는 풀 이야기입니다. 풀이 친구들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미술작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것도 붙여주고 저것도 붙여주고 또 고쳐주기도 하는데 풀의 특징은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풀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반짝이 가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반짝이 가루를 풀에다가 쏟았는데 너무 예쁜 반짝반짝한 페인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그 반짝이 가루가 서로 섞어서 글리터 글루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도구들의 고마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재미있는 이런 창의적인 상상력, 이런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저희가 2022 교육과정에 새롭게 이런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많이 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이 굉장히 좋은 수업 소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